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아마 3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실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또 이 처음에 이제 보도했던 네, 언론사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 이렇게 두 사람 해가지고 총 3사람을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 고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거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발을 하는 건데 자 먼저 이 의혹 제기 요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네. 사실관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관계 우리 몰라요. 좋아요. 주장만 있는 거죠? 주장만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의혹 제기가 근데 있고 두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네. 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때도 고발했죠. 그때 그 당시에도. 네. 또 질문했던 사람도 고발했어요. 그것도 저는 좀 의아해요. 네. 내가 얘기하는데 박정호 기자를 고발을 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안 되죠.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아니 질문도 못해요?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했으니까 당신도 문제야. 이거는 저는 정말 이러면요 방송 진행 못해요. 누가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 진행자들이 아예 뭐 방송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하지, 예. 그것도- 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그때 그래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이제 대통령실 이러니까 조용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잠깐 책 나왔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또 그 얘기가 나와. 자 그럼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지금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다까지 다 얘기했어요. 지금 부승찬 어디서 장소와 누구인지 대상 그리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론 지금 현재 그 남 전 총장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예, 그분은 뭐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들었다고 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의혹은 제기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하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모든 건건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국민들의 비판에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조차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 누가 의혹을 제기하겠냐고요. 의혹 제기한 데를 다 아니라고 그러고 너 고발할 거야 이러면 어느 누가 고발 당하는데 고발 당하는 게 뻔하는데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자들도 그래. 기자를 2명이나 또 고발했어요. 언론사가 비판하고 어떤 그 취재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고소를 해버린다. 고발을 한다. 그러면 취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사 쓰면서 기자들이 고민하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썼다가 혹시나 나 고발당하면 그렇죠. 어떡하지? 그 기자 고발하면요. 기자 개인이 피해를 당해요. 경찰서 불려다니죠. 네. 검찰 불려 재판 받아야죠. 변호사 선임 해야죠. 회사를 하지도 않아 고발을. 기자 개인을 해. 왜 그러겠어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요. 언론에 대해서 고발하는 걸 최대한 자제합니다. 정말 그리고요. 판결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언론의 취재 내용 가지고 공직자가 특히 개인은 달라요. 네. 개인 사인이 하는 거는 좀 더 사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지만요. 고위공직자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데처럼 고위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언론사를 고발할 때는요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발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발하는 사람이 입증을 했어요. 네. 그게 사실이야. 예를 들면 그쪽에서 주장한 게 그래도 처벌 못해요. 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언론사 기자가 그게 명백한 거짓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호 기자가 예를 들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그게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썼어. 근데 그걸 처벌하려면 그 기자가 기사를 쓸 때부터 이미 이건 거짓이야 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처벌 못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상케이 신문의 가토 지부장이에요. 무죄 받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 뭐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뭐 그거 의혹 제기한 거잖아요. 네. 왜 처벌 못했습니까? 그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 기자는요 의혹을 제기하라고 언론사 기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 언론사 기자가 모든 수사를 다 끝내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자가 어떤 제보를 받은 제보의 내용이나 증거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봤더니 이거 의심이 가. 네. 의혹이 될 만해. 그럼 기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술이나 아니면은 그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다 쓰면서 네. 최대한
확인해서 기사에 쓰잖아요. 그쵸. 보도를 하잖아요. 100%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게 고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을 놓고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에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같은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 이걸 읽으면서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관저 주변에 공개하면 돼요. 공간이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당연하죠. 거기에 이 인수위 사람이 갔는지 아니면 천공이 정말 갔는지 확인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CCTV 확인.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권한을 주세요. 기자한테 하게 그러면. CCTV 확인하고 막 이런 걸. 그렇게 안 되는데 왜 그거 안 하고 기사를 썼냐 이래 버리면. 근데 보세요. 취재원이 전직 국방부 대변인이에요. 네. 그리고 전직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지금 그분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네. 취재원이 명확하고 그 취재원이 얘기한 내용이 근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그 장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게 명확하다고 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기사를. 그렇죠. 자, 부승찬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쓰는 거를 네. 고발을 해요? 아하. 그럼 기자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자가 뭐 자기가 내가 생각할 때 천공이 거기 갔어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 지금. 아까 똑같은 거예요. 김어준 씨가 질문했는데 고발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승찬 100번 양보해서 부승찬 전 대변인을 고발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말한 사람이니까. 말한 사람을 인터뷰에서 기사를 쓰고 그 사람을 인용해서 기사를 쓴 사람을 고발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기사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보도하지 말라 이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언론을 네. 완전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는 논리예요. 아니 그런 기사도 못 쓰냐? 기자가 모든 걸 확인하고 쓰래. 이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조선일보는 모든 거 확인하고 씁니까 기사? 아하. 의혹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의혹 제기할 때 사실 아닌 거 많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밝혀진 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것도 그럼 다 고발해야 되겠네요? 그거 고발하면 조선일보 가만히 있겠어요? 비판하겠지. 언론에 대해서 재갈 물린다고. 지금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대체? 그럼 이거는 언론 입장에서도 기자들이 들고 반발해야죠. 일어날 당연하도 일이네요. 들고 일어나 이게 왜 우리- 취재를 완전히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자가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누군가 얘기한 걸 인용해서 기사를 쓴 건데 네. 그 쓴 거를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기조 자체가 언론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도 전용기 탑승 배제했다가 그리고 도어 스태핑도 아예 안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소통을 강조한 정부면서도 지금 놓고 보면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불통을 하려고 그러고 소통의 창구인 언론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천공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왜 당사자인 천공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고발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요. 잘 보세요. 지금은 약간 조용하지만 예전에 천공이 본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 뭐 이게 또 말을 정확히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뉘앙스 다시 정정할게요. 대통령을 만드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영향을 네. 미쳤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고요.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조언도 본인이 했다 그랬고요. 그런 얘기했죠. 네. 그러면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실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며요? 아니라며요? 그렇게 부인하고 있으면 천공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해야겠습니까? 당신 그런 얘기 그만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하. 그리고 고발해야죠. 고발을 왜 안 하세요? 아니 그렇게 부승찬 전 대변인이 천공이 왔다 갔다고 얘기한 거 가지고도 고발하는 대통령실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위대한 결단이고 뭐 국가를 위한 결단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만두셨는데 그걸 천공이 어느 정도 조언을 했다? 이것도 아니라면서 사실이. 그렇죠. 대통령 나가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천공 왜 고발 안 합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유포. 웃기잖아요. 성역입니까? 네. 아니 거기는 고발하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에요, 지난번에 대체? 대선 토론회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네. 유승민 당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천공 얘기를 꺼내니까 그분 보라고 한번 그랬죠. 미신이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강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하면서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을 가졌던 거고 그렇죠. 그게 동영상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실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번 상황까지 쭉 물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죠. 그러면 경고를 하든 네. 고발을 하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실의 기조를 보면 그 본인에 관련되거나 천공과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는 모든 언론사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발 많이 한 대통령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천공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아하. 없고 한 번도 항의한 적도 없어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일반 국민들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천공이 이 현장에 왔다, 그러니까 의혹이 네. 제기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법정으로 갔으니까 어떤 확인이 이루어질 필요하죠. 거라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근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일각에서는 천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풍수지리에 좀 능한 다른 사람이 그런데 뭐 외모가 좀 비슷해서 착각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도 있던데 왜냐하면 김용현 경호처장이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천공이 아니 다른 사람이 왔나? 라는 싶기도 한데 그래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도 문제지. 천공이 아니라도 그렇지. 두 가지 문제예요. 네. 첫째,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면 돼. 만약 갔으면 안 밝히잖아요. 안 밝히네요. 그 천공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밝히는 게 맞지. 만약에 누가 갔으면. 두 번째, 그럼 풍수지리를 물론 믿는 분도 많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하면 이거 하시는 분들은 또 기분 나빠 수맥 네. 이거 하시는 분들 기분 네, 나쁠 네, 수 네, 있지만 어쨌든 이게 무속적인 영향이 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과학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그걸 100%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에 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비판적 네. 여론이 있을 거라고 보면 특히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반발이 심하거든요. 저도 뭐 크리스찬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데한 우려가 있어서 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이렇게까지 의혹이 제기됐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해결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민간인이라면 이게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것이죠. 네. 출입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걸로 제가 당연히 알고 근데 있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모르겠지만 뭐 출입 기록이 남겨 있으면은 누가 갔구나라고 당연히 알 수 있는 알 수 것이고 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당당하다면 밝히면 얘기하면 되는 되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생기겠죠. 왜 민간인이 거기까지 와서 그걸 했냐? 왜 출입 기록 안 남겼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출입 기록 그런 얘기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뭐 응분에 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됐든. 풀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천공 아니다. 음. 의혹 이거 제기한 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해버리니까 끝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대응 자체가 네. 국민들의 이 어떤 표현의 자유나 생각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러면요. 뭐 본인은 대선 과정에서 뭐 언제든지 비판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서 네. 현 정부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막는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지극히 걱정돼요. 이러면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못해요. 네. 아니, 그렇죠.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못하면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될 권리를 맡아서 대신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막히게 되면 네. 그러면 진짜 이건 공안 통치고 이건 독재 정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주의 사회는요 권력에 대한 투명한 공개, 권력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력기관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고발 고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막고 있는 이런 모양은 네.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어떤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요. 자,